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부세 폭탄 살벌하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여러분들 집으로 발송이 될 시기가 도래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주택자 부자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를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세금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서워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다주택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집값 하락을 가장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정부도 무섭긴 무섭죠. 하지만 정부는 그냥 정부일 뿐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냥 정부일 뿐이고, 내년도 3월달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도 무섭긴 무섭죠. 정말 세금 무서워요. 저희 입장에서도 세금은 정말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안 올랐다면 세금 또한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세금 많이 내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하니 역시 가장 무서운 것은 집값 하락이다. 맞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저녁부터 좀 심란한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죠. 이달 말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아온다. 강남의 2주택 보유자 보유세 종부세가 1억짜리가 날아온다. 또한 강남의 2주택자 고지서가 7천만 원 돈이 날아온다. 이달 말에는 공포의 종합부동산세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이루는 것 같죠. 또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무려 2억 3,6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2억 3,600만 원. 장난 아니죠. 1년에 납부하는, 그렇죠. 12월 달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2억 3,600만 원. 참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이처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실제적으로 2억 3억씩 납부하는 사람 거의 우리들 주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이제 몇백만 원 선이죠. 그래서 몇 억씩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처럼 수천만 원에서 몇 억 납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주택 보유자라는 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중과세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증여를 통해서 다주택을 면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한 미리 다른 사람, 지인들한테 명의만 옮겨서 다주택을 면한 경우가 거의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이 정도로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부동산세 폭탄 2와는 임박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지 않냐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그냥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로 7천만 원씩 낸다라고 한다면 이거 장난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은 많이 올랐으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내도 돼라고 하지만 실제 많이 오른 사람,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7천만 원씩 주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아깝다는 거예요. 또한 왠지 모르게 굉장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렇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2채라 하더라도 시세를 보면 70억, 80억이라 하더라도 1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7천만 원씩 납부한다. 이거 장난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강남 2주택자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8천만 원 납부하는 사람,
그 작년에 제가 만나서 그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말씀해드렸죠. 그분들을 만나서 나눈 얘기는 뭐 간단하죠. 그분들 입장인데요.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다. 그래요. 일단 내가 산 게 오르면 기분은 좋아. 당연하지 뭐. 그런데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 이제 1년에 7천, 8천만 원 종합부동산세를 내려고 하니까 이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내지라는 걱정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작년 얘기예요. 분당에 상가 팔아서 얼마는 버틴다. 맞아요. 분당에 있는 집합건물 상가 몇 억짜리를 팔아서 얼마, 즉 몇 년 동안은 버티겠지만은 나머지는 나도 몰라.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그분이 이어서 한 말인데요. 우리가 은퇴한 나이들인데 지금 한 달 고정수입은 연금밖에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로 뭐 7천, 8천 때리면 결국 상가나 땅이나 집을 팔아라는 말이지 않냐.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뭐 집값 올렸나? 그게 아니잖아. 집값 올린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나는 그냥 옛날부터 강남에 2주택자야. 그냥 내가 강남에 거주한 아파트 하나 있고 전세로 준 아파트 하나 있는데 요게 갑자기 뭐 몇십억씩 오른 거 이게 왜 내 잘못이냐라는 거죠. 왜 나한테 세금을 이렇게 매기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 얼굴에는 그나마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는 양상이 다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주간 부동산 시황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폭이 5주째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야겠다는 매수 심리 자체가 2달 연속 하락하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서가 7천만원, 8천만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면 장난 아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설마 어떻게 되겠지, 뭐 집값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7천, 8천만원짜리 고지서를 딱 받아보는 순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값 또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제는요, 집이 복덩어리가 아니라 원수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만약 혹시라도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리하여 전세금까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그때 되면 도저히 못 버틴다는 거겠죠. 가족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더라도 버티는데도 임계점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이럴 경우가 확 다가온다면 그 순간부터는 급매물이 폭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겠죠. 그것은 바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 대통령 규제 정책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되면, 세금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면 서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죠. 그러니 대선 후보자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공약을 잘 발표하셔야 돼요. 이 부분 각 진영에 있는 선거 캠프에 있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아무튼 내년도 3월 9일이 기다려집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